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초라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새 팍팍한 삶의 흔적만이 얼굴에 남은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8가지 비밀은 여러분의 외모를 바꾸는 비법이 아닙니다. 이 비법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꾸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귀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마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첫 번째 비밀, 나를 위한 시간, 루틴을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바쁜 삶 속에서도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기어이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는 것. 이처럼 작은 루틴들이 모여 삶의 질을 바꾸고 내면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마야 안젤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거절했느냐이다. 이 말이 단순히 큰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불필요한 일들을 거절하고 온전히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작은 루틴들을 선택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가장의 얼굴, 엄마의 얼굴, 직장인의 얼굴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거창한 여행이나 값비싼 취미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 루틴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초대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도 애쓰고 살아갈 나 자신에게 힘내라고 속삭이는 위로이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의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했던 일 5가지를 떠올리는 시간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일기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긍정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러한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위한 루틴을 지키는 행위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강력한 자기 확신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귀티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이러한 견고한 루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치가 아닌 필수라고 여깁니다.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돌보듯 끊임없이 내면의 밭을 가꾸고 물을 줍니다. 그들이 심은 씨앗은 건강한 마음가짐이라는 싹을 틔우고 평온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배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비단 정신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한 루틴 역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좋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를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운동복이 없어도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몸짓은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굳어있던 근육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여유를 찾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타인에게 더 풍요로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잔이 가득 차야 넘치는 물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풍요로워야 가족과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나눔은 그래서 더 깊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 첫걸음은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울림과 품격을 더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톱니바퀴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우아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말의 품격을 높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자주 쓰시나요? 귀티는 결코 화려한 옷이나 비싼 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진심 어린 말들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빛나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훌륭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말을 지배하고 그 다음엔 자신의 침묵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말만 따뜻하게 건넬 때 여러분의 존재감은 더욱 깊어지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 자체가 참 멋있다고 느껴지는 경험이요.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명품을 걸친 사람이라도 입만 열면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빛이 한순간에 사라져 보이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 삶의 태도, 그리고 내면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칭찬할 때도 거칠애가 아닌 진심을 담고 조언을 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의 의견이 정말 훌륭하네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말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삶의 예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
나는 안 될 거야. 내 나이에 뭘 하겠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자신감을 갉아먹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와 같은 긍정의 말들은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는 주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비판적인 말이나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대신 침묵을 통해 자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플라톤이 말한 대로 침묵을 지배하는 지혜는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침묵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습관적으로 뱉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필요한 푸념은 없는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칭찬보다는 흠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 진심을 담아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네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혹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말의 품격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며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에 그 빛을 담아보세요.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말, 긍정의 말로 여러분의 주변을 밝혀주세요. 말의 품격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존재감은 더욱 깊고 우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이 꾸미려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귀티를 만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 지식보다 지혜를 쌓으세요.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지만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나눌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단순히 사실과 데이터를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상상력과 연결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을 삶의 지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귀티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지식을 쌓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사회에서는 더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머릿속에 가득한 지식이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요.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오해, 예상치 못한 은퇴의 위기. 이런 문제들은 공식이나 데이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깊은 통찰력, 즉 지혜입니다. 지식은 남의 것이지만 지혜는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데 그치고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삶에 적용합니다. 후자가 바로 지혜를 쌓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엇을 아는가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지혜는 경험과 성찰이 어우러져 만들어집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성공과 기쁨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젊은 시절의 치열한 노력, 힘들었던 육아, 관계의 상처. 이 모든 경험은 여러분만의 소중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경험들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깊이 성찰하며 그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헤쳐나갈 방향을 찾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의 실수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그를 끊임없이 되물으며 과거의 나를 지혜로운 현재의 나로 성장시킵니다. 지혜는 나누는 순간 더 큰 빛을 발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게 얻은 지혜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낌없이 나눕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고 후배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며 이웃에게는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들이 나누는 지혜는 값비싼 물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며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깊은 울림을 담고 있기에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단순히 정보를 쌓는데 급급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매일 저녁 5분씩 오늘 배운 것이 아닌 오늘 느낀 것을 일기로 남겨보세요. 내가 힘들었던 경험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조언을 건네보세요. 삶의 지혜는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이미 수많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제 그 보물들을 꺼내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빛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양이 아닌 삶의 깊이로 귀티를 완성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 작은 베풀매 행복을 아세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단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 관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도와주는 것, 힘들고 지쳐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베품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고귀하게 만듭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혼자서는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은 혼자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풀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닌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연결에서 진정한 귀티가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려는 아이를 잡아주었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경험. 혹은 힘들게 장을 보고 오는 이웃의 짐을 들어주었을 때 복 받으실 거예요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풀문 결국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값진 행복과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집중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나눔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행복의 비밀을 일찌감치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그들은 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격려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외로운 친구의 전화를 받아주고 홀로 식사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며 이런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베풀문 우리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해밍웨이가 말한 대로 우리는 결국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갑니다. 길을 잃었던 아이는 성장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은 또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베풀문 거대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따뜻한 연결망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순간 베풀문 이미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베품 자체에서 오는 행복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나라는 우물에 고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이라는 강으로 흘러가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넓고 푸르며 그 마음이 담긴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을 더욱 귀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작은 베풀물 실천해 보세요. 굳이 거창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힘든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하고 내가 가진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투자하세요. 베풀매 기쁨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내면의 귀티를 완성하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 감정이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우아한 존재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라도 화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스리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귀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소한 일에 감정이 폭발하여 후회한 경험 말입니다.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밤새 이불킥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지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곤 합니다. 우리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의 기복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했지만 중년의 감정적 불안정은 관계를 해치고 사회적인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손님을 함부로 내쫓을 필요는 없지만 그 손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라는 손님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왜 이 감정이 나를 찾아왔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났다면, 아, 지금 내가 짜증이 났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왜 짜증이 났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피로해서일까? 서운한 마음이 쌓여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배가 고파서일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어느 정도 잔잔해집니다. 지혜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화를 낼 때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 중심의 언어 대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어느새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근육을 갖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심호흡을 3번 해보는 것, 속상한 감정이 들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산책을 나가는 것, 나의 감정 상태를 일기장에 솔직하게 기록해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가 아닐까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들의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신뢰가 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잃지 않는 우아함?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귀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우아하게 가꾸어 나가세요. 이것이 바로 삶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귀티를 완성하는 5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비밀, 겸손을 아름답게 여기세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나 가진 것에 대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의 아우라 자체가 빛을 발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깊은 통찰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함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통해 물질적 소유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과 겸손함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를 뽐내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석은 굳이 자신의 광채를 자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겸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태도와 인품에서 이미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은 허세가 아닌 깊은 통찰에서 나옵니다.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에게서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비교가 아닌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낮잡아 보지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핵심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들은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시선은 항상 타인을 향해 있고 그 따뜻한 시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이들에게서 겸손을 배웠다는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진정한 귀티는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사람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이야기만 하려고 애쓰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거울을 보며 내가 오늘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재능을 굳이 자랑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인품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 담긴 풍요로움과 깊이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귀티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후반부를 더욱 우아하고 존경받게 만드는 6번째 비밀입니다. 7번째 비밀, 몸을 존중하고 가꾸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지탱해온 소중한 그릇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활력과 자신감이 그 사람의 귀티를 완성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이 명언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야만 우리의 정신도 맑고 강인해질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세요. 몸이 건강해야만 여러분의 삶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치면 잠시 쉬고 나면 다시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의 팽팽함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이미 다 써버린 낡은 그릇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가꾸어야 할 보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건강 관리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귀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건강한 몸은 긍정적인 마음의 바탕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이 나고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반면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칠 때는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도 생깁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몸이 건강해야만 우리의 정신도 맑고 강인해질 수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흐르는데 이는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몸을 가꾸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도 마라톤을 완주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10분간 스트레칭을 하며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 점심 식사 후 잠시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인스턴트 음식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는 원래 운동을 싫어해와 같은 자기 비난은 멈추세요. 그 대신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몸을 가꾸는 행위는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우러나와 몸을 돌보게 되고 그 결과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활력과 자신감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몸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그 친구를 아끼고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빛나는 귀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모습을 넘어 내면의 빛을 발산하는 7번째 비밀입니다. 8번째 비밀, 웃음을 잃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은 환한 웃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웃음은 보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파하며 그 사람의 에너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찰리 채플린은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그의 삶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웃음의 힘을 믿었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태도이자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들. 그럴수록 우리의 표정은 굳어가고 입꼬리는 점점 아래로 향합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힘든 순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억지로 짓는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깊은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입니다. 웃음은 삶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몸이 경직되듯 마음도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힘든 순간에 어이없어서 웃음이 난다는 말처럼 유머와 웃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웃음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웃음은 거울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긍정의 파장을 전달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웃음은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나까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기분이 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행복을 아낌없이 나누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의 삶에서 수많은 비극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으며 시대의 고난 속에서 끝없이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비극을 웃음으로 바꾸는 예술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웃음 없는 하루는 정말로 낭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웃음을 되찾아 주세요. 굳이 큰 소리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행동, 반려동물의 귀여운 몸짓, 혹은 추억 속의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웃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삶의 흔적이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따뜻한 웃음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웃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활짝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볍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과 진정한 품격을 완성하는 8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비밀은 사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마법 같은 비법이 아닙니다. 이 비밀들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바쁜 삶에 치여 잠시 잊고 지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귀티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좋으니 제가 말씀드린 8가지 비밀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나를 위한 작은 루틴을 만들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작은 베풀물 실천하고 스스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을 진짜 귀티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